내 집 마련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한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. 근데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오히려 낫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집이라는 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.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돈이 아예 없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것들은 내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나 뭐 1억을 가지고 있나 어차피 똑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. 수량이 적을 뿐이지 가질 수는 있죠. 그러니까 주식, 코인 이런 거는 싸움이 잘 안 나요. 왜냐면 내가 돈이 적게 있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. 그러니까 공평한 게임인 거죠, 어찌 보면.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이 없으면 아예 못 사잖아요. 좋은 동네는 아예 살 엄두도 안 나고.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. 왜냐면 이건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라서 돈이 모여야지 어느 동네를 접근할 수 있지 돈이 없으면 아예 살 수도 없단 말이지.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아예 없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가장 애매한 분들이 뭐냐면 돈이 있어요. 돈은 있어.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어요. 그런데 고민이에요. 라는 분들인 거죠.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돈하고 눈높이가 다른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대비 좋은 동네가 계속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. 대부분 내 돈에 맞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잘 안 합니다. 그냥 사면 그만이니까. 뭐 제가 왜 이거를 준비를 했냐면요. 저한테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상담 컨텐츠를 하나 할까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또 질문을 해줬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부익남님, 저 현금 1억 있는데 서울에 내 집 마련 가능한가요? 안녕하세요 부익남님, 저 현금 1억 2천 정도 있는데 전세 빼면은 1억 4천까지 되거든요. 서울에 내 집 마련 가능한가요? 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아요.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?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화내, 뭐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막 화내는 분들이 있거든요. 뭘 화를 내? 화를 낼 필요는 없죠. 사실 1억으로 내 집 마련 안 되는 거 아닙니다. 당연히 되죠. 왜 안 돼요? 1억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인 거죠. 완전 구석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뭐 15평, 18평 뭐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요. 재건축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연식의 뭐 서울 외곽지에 뭐 작은 거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위치는 조금 뭐 더 서울에 좀 가까운 중심에 가까운 걸 사면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사야 되겠죠. 못 사지는 않습니다.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요즘에 그 미국 주식이 막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50% 100% 벌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. 근데 주식은 안 팔 거예요.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여러분들은 이런 분을 만약에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? 미국 주식 하고 있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주식은 안 팔겠대. 그러면 주식 빼고 나머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상관이 없죠. 근데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전 재산입니다. 그래서 요거만 딱 가지고 있는데 집은 사고 싶어요. 근데 주식은 안 팔고 싶어. 그래서 왜 주식을 안 팔고 싶으세요? 라고 물어보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집을 안 사면 되겠죠. 집을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.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. 근데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? 라고 생각하면서 어떡하죠? 라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주식을 파셔야죠.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꽤 지금 많은 분들,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댓글 달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뭔 소리냐,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냐, 말도 안 되는 뭐 거짓말 지어내지 말라,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마치 본인은 절대 안 그럴 것 같다는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아요. 이 시장은요,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일반인이 대다수고요. 그 일반인들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리고 본업하기 바쁘고 뭐 하루하루 살기 바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가. 근데 내 집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내가 가진 돈이 1억이야. 1억으로 집 살 수 없나요? 라고 그냥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거야. 순수한 궁금증. 살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.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아니 집이라는 게 막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고 막 말이 막 다 달라요. 근데 여기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싸면 뭐 5억 뭐 비싸면 막 10억 15억 20억짜리들도 사야 되는데 와 이거를 막 대출 받고 산다고? 근데 집은 또 필요하긴 한데 하면서 그 내적 갈등을 막 겪는 거예요.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막 올라가고 있어. 내가 만약에 테슬라 가지고 있어봐야 지금 팝니까?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? 막 이런 복잡한 마음. 만약에 팔아가지고 집 샀는데 이 테슬라가 또 가자 해버리면 어떡하죠?
도지 타고 또 가면 어떡해.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주변 사람 중에 조금 착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. 저기 좀 잠깐만. 영식아 잠깐만 생각해 봐봐. 너 지금 한 1억 있지. 그리고 나머지 그거 안 팔아도 1억은 있잖아. 그럼 이거 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? 나보고 여기 살라고요? 라고 하면서 정색해 또.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선제시를 하잖아. 그러면은 저보고 여기 살라고요? 아니 선배 저 그렇게 안 받는데 왜 그러세요 나한테?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 또. 그러니까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. 계속 돌고 돌고 돕니다. 메비우스의 띠는 이렇게 돌아가죠. 나는 집이 필요하다.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. 근데 서울 집이 아니면 안 오른다던데요? 라는 거를 딱 이제 생각하니까 서울을 사야겠다. 근데 서울 집값은 비싸지 않나요? 그렇죠. 서울에 집 살 돈이 없네? 그렇습니다. 내 돈에 맞는 집은 싫어. 서울이 아니면 안 오른다. 이걸로 지금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야 되냐?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.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? 라고 하면은 부동산 공부가 뭔데요? 라고 이제 반문을 한단 말이야. 왜냐면 부동산 공부라는 게 뭐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막 파고들지 않으면 평생 안 배울 수도 있는 게 부동산 공부입니다. 이 부동산 공부를 뭐라고 정의를 할까?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내가 가진 편견을 깨는 거다.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. 내가 나를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야. 왜? 이 편견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보거든요. 그러니까 요걸 깨야지만 집을 사든 말든 합니다. 이 편견이라는 게 안 깨지면 메비우스의 띠가 작동하는 거예요. 계속. 이게 안 깨져요. 이 거대한 어떤 그 가운데 이 기둥 같은 게 하나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기둥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합니다. 남들은 그 사람을 답답해요. 아니 이게 답이 명확하게 있잖아. 왜 안 해? 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걸 몰라. 왜? 계속 편견에 갇혀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 빙글빙글 돕니다. 그러다가 어떤 답을 하나 찾아요. 뭘까요? 딱 하나의 답이 하나 있어. 뭐냐? 그만 돌자. 그만 돌고 멈추자라는 답을 찾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모으면 되겠네. 돈 더 모아가지고 서울집 살 수 있을 만큼 돈 모아가지고 그때 다시 고민할게요. 감사합니다.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고민을 뒤로 미루면 모든 게 편해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미루게 됩니다. 이 편견을 직접 깨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. 편견은 안 깨지니까 편견이거든요. 근데 이 편견을 스스로 깨라고 하면은 안 깨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스스로 깨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막 깨주거나 뭐 아니면 본인이 한번 겪어보거나 한번 큰 코 다쳐보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잘 안 깨지는데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? 점점 더 그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회잖아요.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나랑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.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여러분들 아시죠? 그리고 뭐 어떤 연예인이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막 수만 명입니다.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?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야,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당연히 평평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가지고 계속 지구는 평평하다. 안 평평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. 안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.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 등기를 쳐봐야 안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등기를 안 쳐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. 막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또 화내는 분들이 있어. 야, 뭐 집 산 게 뭐 대수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 하면서 막 화내. 그러면 또 뭐라고 거기에 대댓글이 달립니까? 화내는 거 보니까 집 안 사보셨죠?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서로 싸워 막.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편견을 깨주려는 고마운 어떤 행동인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놀리고 막 어떻게 싸워가지고 막 분노를 하게 만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등기를 쳐봐야 한다. 라는 게, 이게 실제로 좀 있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자기 집에 실거주를 안 해보면은 실거주가 왜 좋은지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고. 그래서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대출도요. 대출도 대출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?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막상 은행 가가지고 자 여기 근저당에다가 120% 쓰세요.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. 4억 8,280만 원 적으세요 하면은 4자 쓸려다가 멈춰요 손이. 잠깐만요. 4억이요?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게 지금 저 그 120% 잡는 거라서 채권 최고액이라 실제로는 4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. 자 제가 불러드립니다. 4억 8천 하면
하면은 사에서 계속 손이 안 가. 펜 잡고 써지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. 이게 안 돼요. 생각보다 이게 무섭거든요. 내가 4억을 빌려서 갚을 수 있나? 저 다음에 올게요 하고 막 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는 속담을 알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빠지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.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. 경험을 해봐야. 아, 2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구나.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희생하는 게 2마리 토끼 잡지 말라는 의미겠죠.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분명히 잃는 게 있습니다. 부자가 되려면 잃는 게 있어요. 저축을 하려면 잃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요. 안 하려고 요거를 애써 무시하고 2개를 다 얻으면 안 되나요? 돈도 많이 쓰는데 저축도 많이 할 수 없나요?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. 이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죠. 돈을 벌려고 하면 잃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반대로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편견을 깨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안 하더라도 안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 메비우스의 띠를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. 저 현금 1억이 있는데 서울에 집 살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. 아니면 직접 겪어보면 되는 거죠. 직접 겪어보고 깨닫는 거죠. 아,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했는데 한 3, 4년 지났더니 내가 완전 잘못했네.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편견이 깨집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그 편견을 깨는 방법은 막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알아낸 거죠. 아, 내가 이제 막 여기도 조사해보고 했더니 지구는 둥근 거였어. 라는 거를 깨달으면 편견이 깨지겠죠. 아니면은 이제 뭐 크루즈를 타고 한번 이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이제 횡단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거 뭐 알든지 하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 2가지인데 이 둘 중에 1번이 낫지 않을까요? 공부해가지고 편견을 깨는 게 맞지 않을까? 왜냐면 2번을 겪으면 이 후폭풍이 너무 커지니까. 제가 이 상담 컨텐츠를 보려고 하다가 너무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.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얻으면 잃는 것이 분명히 있다. 근데 이 2개 다 2마리 토끼 다 잡으면 안 됩니까?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깨야 된다. 스스로 공부해서 깨시길 바라겠습니다.